안녕하세요. 셰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토록 많았던 대화가 그 대화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우리는 너무 잘 통해 말이 끊이질 않아 하면서 행복해 했었는데 왜 이토록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져 갈까요? 갈수록 느는 게 대화여야 하고 또 뭐든지 경험을 통해 더 익숙해지면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부부의 대화는 왜 줄어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주는 이유는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궁금한 게 없다 보면 나눌 대화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밤새도록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다면 대화가 끊이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사탕을 담아놓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사탕을 꺼내 먹기를 하면 그 큰 항아리에 있던 사탕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없어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탕이 줄어들지를 않는다 그래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어진과 동시에 두 번째, 서로를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얘기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일상생활의 그와 그녀를 본 후로는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 앞서는 부분이 있죠. 연애할 때는 나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나는 나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보통 연애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저는 허벅지가 뚱뚱합니다. 못생겼어요. 근데 제가 엉덩이는 예쁘다고 생각할 때 저는 엉덩이가 예뻐요 라고 얘기하지 저는 허벅지가 뚱뚱해요 라고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점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깊어요 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화가 났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준 걸 믿고 결혼한 부부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만 믿고 있다가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시시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는 말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시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다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맞벌이도 하고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분들도 너무너무 바쁘고요.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춰서 대화하기가 없어지고 바쁜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얘기를 나누는 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핑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대화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바쁜 것에 핑계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 1위가 대화가 안 통해서라고 하는 대표님 이거 공감하세요? 저 공감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라는 말을 공감하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내가 말했을 때 내 이야기를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바쁘다고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함으로 해서 섹스리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혼으로 가는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게 큰 싸움이 날 걸 아는데도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보지 않았고 부부간에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뭐냐? 시댁에 본가에 남편분이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하고 상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싸워요. 몰래 줘요. 나중에 더 크게 싸워요. 그죠? 이런 말들
또는 학교에서 애가 사고를 쳤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싸움이 날 게 뻔해요. 남편이 다혈질이어서. 근데도 말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생활 습관 같은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양말을 뒤집어 벗는 남편이 있어요. 옷을 그 자리에 이렇게 벗어놓는 아내가 있어요. 실제로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양말을 똑바로 좀 벗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걸 절대 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해요. 안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왜 양말을 거꾸로 벗냐고 화를 내요. 이런 거는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벗은 대로 그냥 빨아서 거꾸로 신으라고 주면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기필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말해서 바뀌지 않는 걸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근데 늘 얘기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 가족에 대한 흉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말들을 끊임없이 뱉고 싶은 거는 내 안에 화를 못 다스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안에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인 깊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클 때 주변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어릴 적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질 거야 라는 불안을 갖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절대로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못하고 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내가 솔직하게 뭔가 얘기했을 때 화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화를 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도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항상 비난부터 날라올 때 내가 어제 부장님하고 싸웠어. 친구 누구랑 이런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 상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데 의지를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 라든지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조금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면 무조건 화를 내거나 비난부터 하는. 근데 이런 게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남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항상 아내가 사고를 쳐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겉도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고 정말 메인의 얘기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워지고 이 외롭다는 얘기가 병이 되고 이 병적인 증상이 바람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